혹시 한 편의 드라마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가볍게 넘긴 한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단 한마디의 대사, 한순간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샤오리. 그녀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영향으로 편견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드라마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리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고 학교에서도 한국은 그저 별다른 의미 없는 나라 정도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 편의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심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인터넷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볼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외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웨이보나 구경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상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제한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알고 싶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VPN을 켜고 외국 사이트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외국 영상을 찾아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몇 번 시도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국 드라마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솔직히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죠. 별다른 기대 없이 영상을 하나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너를 위한 시간. 사랑 이야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경을 흘려보며 화면을 봤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랑. 그때 여주인공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남자의 앞에 섰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대사였는데도 묘하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대체 뭐지? 이 이상한 감각은 왜 이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날 잊길 바랐어. 그래야 내가 널 덜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주인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화면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지 이 감정은? 이게 단순한 연기라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지? 왜 이들의 감정이 내 마음까지 울리는 거지?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VPN을 켜고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밤을 새우며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단어는 몰라도 배우들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우정, 꿈을 향한 도전 이야기 하나하나가 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그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알아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듣고 드라마 속 대사를 노트에 적어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문화를 경험하면 어떨까?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하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화면 속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내가 한국을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영어권 나라로 가야지. 괜히 낯선 곳 가서 고생하지 말고 중국에서 대학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은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중국 내 대학이나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드라마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고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부모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외국에서 생활할 자신 있어? 한국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곳일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직접 가보고 싶어. 그냥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느껴보고 싶어.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셨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 대학 입학 정보를 찾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 장학금 제도, 그리고 취업 기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을 위한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가서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그때 돌아올게. 하지만 최소한 경험해볼 기회는 줘. 마침내 부모님도 저의 진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진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실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꿈꾸던 한국에 왔구나. 처음엔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그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던 장소들과 비슷한 풍경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천천히 공항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고 저처럼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처럼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빨리 말했고 문장 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어서 도통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가 그들의 말을 놓치는 순간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학교 행정실에서 수업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학생, 이거 수강 신청 완료된 거 맞죠? 네. 아, 네. 아마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수강 정정 기간 지나면 변경 안 돼요. 아, 네, 정정? 저는 당황해서 휴대폰 번역기를 켜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순간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한국 학생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놀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신입생이었고 유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며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수강 신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녀와의 작은 인연이 한국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까? 수업이 끝나면 다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며 어울렸지만 저는 그 대화 속에 쉽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 4명과 저까지 총 5명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과제 주제는 도시의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조원들은 처음에 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할 어떻게 나눌까? 자료 조사하고 발표 만들면 될 듯? 누가 PPT 만들래?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뭔가 역할을 맡고 싶었지만 괜히 나섰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나름 공부했지만 학문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원 중 한 명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샤오리는 뭐 할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들키면 어쩌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조용한 유학생으로 남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조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조원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샤오리는 중국 도시랑 한국 도시 비교하는 거 조사할래?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논문을 찾아 읽고 단어를 하나하나 해석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원들과 다시 모여 의견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의견을 최대한 한국어로 전달해 보려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중국하고 한국 비슷한 점 많아요. 하지만 공기질 문제 많이 있어요. 중국은 스모그 심해요. 그런데 한국도 미세먼지 많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 필요해요. 제 말을 들은 조원들은 처음엔 잠시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역시 내 한국어가 너무 어색했나 하고 걱정하던 찰나 한 명이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오, 샤오리 진짜 열심히 준비했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괜히 나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원들이 반응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구나.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부딪혀보는 거구나. 그동안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소통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샤오리, 우리 조 커피 마시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가요. 처음으로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친해지는 것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저는 또 하나의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친구들과도 친해지면서 이제 정말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조별과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조원들은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발표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어로 발표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조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 문제를 비교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또박또박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줄을 말하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표를 이어가면서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예 대놓고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발음이 이상했나? 그 순간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와, 한국어 개웃겨.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저는 발표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열심히 준비했고 한국어도 신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아. 계속하면 돼. 무시하면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발표를 마쳤지만 자리에 돌아와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조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샤오리,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외국인일 뿐이야. 한국어를 아무리 배워도 한국에서 살아도 결국 나는 그들에게 이상한 발음을 하는 유학생일 뿐이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주문할 때 최대한 말을 줄였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웃음거리가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몇 주 동안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를 도와줬던 조원 중 한 명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샤오리 너 요즘 왜 그래? 수업 끝나면 바로 가고
우리랑도 잘 안 어울리고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그냥 잘 모르겠어. 내가 한국어를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샤오리, 내가 힘든 거 이해해. 그런데 있잖아.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못된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하지만 그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현실이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현실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널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조언들 봐. 그리고 나도 널 도와주고 싶어.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 한국어로 대화를 도와준 친구도 있었고 조별 과제에서 저를 인정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의 편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또 한 번 발표를 해야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조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주눅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다시 한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한 것이었습니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질문을 하러 가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샤오리, 너 한국어 진짜 많이 늘었어. 우리랑 대화하는 게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드디어 나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한국어가 단순히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저는 한 가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한국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작은 카페에서 외국인 유학생도 일할 수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리입니다. 일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손님 응대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빠르게 주문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저를 보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전공으로 학위를 따고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부모님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응원할게.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한국의 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문득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던 순간의 설렘, 한국어를 몰라서 당황했던 순간들,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 들었던 날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한 제 모습까지. 이제 나는 한국에서 내 꿈을 향해 나아간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았던 날, 저는 단순히 그 감정선이 궁금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전히 실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한국 문화가 낯설게 느껴질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 여전히 한국을 모른 채 다른 길을 걷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가며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한국을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